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완전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일러스트레이터 2025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에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의 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알기 쉬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2025 기초부터 실무 활용까지 마스터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 2025의 기본 작업 환경 설정을 알아보고 가장 기본적인 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기본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작업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해줌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패널과 윈도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툴 팔레트가 있죠. 이 툴 팔레트가 여러 가지 작업을 위한 도구들이 모여 있는 도구 모음인데요. 자, 이 툴 팔레트에 좌측에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도구들이 한 줄로 나오게 되고요. 다시 누르면 두 줄로 나오죠. 자, 그런데 한 줄로 하게 되면 아래쪽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도구 모음은 되도록이면 두 줄로 이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 지금 나와 있는 도구 외에도 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은 아래쪽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다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이고요. 지금 열린 창 우측 상단에 있는 줄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베이직과 어드밴스드라고 보이죠. 자, 지금 베이직으로 돼 있어서 기본 도구만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드밴스드를 선택을 해주면 좀 더 많은 도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 어드밴스드로 놓고 이용을 하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도구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 툴 팔레트가 가끔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툴바라고 있죠. 자, 지금 이 툴바에 어드밴스드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체크를 다시 선택해서 끕니다. 그러면 툴 팔레트가 없어지죠. 언제든지 툴 팔레트가 없을 경우에는 윈도우 누르시고 툴바에서 어드밴스드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툴바를 가릴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열어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도비 프로그램에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서 2024 버전부터 새로운 도구가 하나 생겼는데요. 여기는 컨텍스추얼 태스크바라고 합니다. 이 컨텍스추얼 태스크바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좀 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데 도구들을 이용해서 뭔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할 때 이 컨텍스추얼 태스크바가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작업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을 경우에는 가려놓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상단 윈도우 메뉴 누르시면 컨텍스추얼 태스크바라고 있죠. 이걸 끄시면 가려지게 되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꺼내놓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컨트롤도 체크되어 있죠. 자, 이 메뉴 아래에 보면 컨트롤 패널이 하나 나와 있죠. 이 컨트롤 패널은 여기 있는 툴들의 간단한 기본 조정값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이 컨트롤 패널도 필요 없으면 가려놓고 이용할 수 있어요. 상단 윈도우 메뉴 누르시면 컨트롤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다시 눌러서 끄시면 가려지게 됩니다. 이 컨트롤 패널도 되도록이면 꺼내놓고 이용을 하시고요. 안 보일 경우에는 여기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있는 팔레트, 즉 윈도우들이죠. 프로퍼티, 레이어,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외에는 상단 윈도우 메뉴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윈도우 창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도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조절들을 이 창들을 열어서 하게 되는데요. 하나 열어볼게요. 자, 얼라인을 하나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떨어져서 나오죠. 자, 이 프로퍼티 레이어 라이브러리는 우측에 붙어 있는 상태고 이 창은 위에 떠 있는 상태죠.
자, 이 떠 있는 창을 언제든지 창에 있는 막대를 잡고 움직여서 합쳐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면 파란색 선들이 나오게 되어 합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끝에 붙이면 파란색 선이 나오네요.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이렇게 두 줄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닫거나 열어줄 수 있죠.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바를 잡고 또 꺼내게 되면 이렇게 창을 따로 띄워 놓을 수가 있죠. 작업 공간을 좀 더 넓게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띄워 놓고 이용을 하시고요. 붙여놓고 이용하실 때는 다시 바를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나오고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다시 원 위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해당 윈도우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빼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잡고 드래그해서 합쳐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합쳐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창 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툴 팔레트도 들고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원 위치로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작업창의 도화지 탭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빼놓을 수 있죠. 자, 다시 원래대로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기본 도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도화지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물체를 만드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지만 일단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돋보기 도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돋보기 도구는 툴 팔레트에서 돋보기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면 마우스 커서에 플러스 돋보기가 나오죠. 클릭 확대죠. 자, 이때 몇 % 확대되었는지 여기 있는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0% 확대됐죠. 자, 그 다음 클릭하지 않고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우측으로 가져가면 확대가 되고요. 좌측으로 밀어주면 축소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대 축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확대 축소된 퍼센테이지는 탭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보면 보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확대를 했는데요. 가려진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여기는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도화지를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크롤을 이용하지 않고 툴 팔레트에 있는 손바닥 툴, 즉 핸드 툴을 이용을 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손바닥을 클릭 드래그하면 손으로 잡는 모양으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도화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책상에서 작업할 때 손으로 도화지를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하겠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도화지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툴에 마우스를 가져다 얹게 되면 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만 알더라도 이 썸네일 창이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에디트 메뉴 누르시면 프레퍼런스라고 나오죠. 자, 이 프레퍼런스는 환경 설정이라고 합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에는 전부 이 프레퍼런스가 붙어 있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설정들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너럴이라고 나오죠. 자, 제너럴 들어가게 되면 쇼 리치 툴 팁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꺼주시게 되면 마우스를 툴에 얹어도 썸네일이 나오지 않아요. 리치 툴 팁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나오지 않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여기 있는 툴 썸네일을 가려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화면 밝기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에디트로 들어가시고 프레퍼런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유저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브라이트니스에서 제일 밝은 값, 그 다음 제일 어둡게 조절할 수 있죠. 예전에는 주로 이렇게 밝게 이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시력에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요즘은 좀 어둡게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너무 어두우면 또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정도 놓고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눈에 맞는 밝기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290%까지 확대를 했는데 도화지 전체를 봐야 할 경우도 있죠. 도화지 전체 작업을 했는데
작게 해서 한 번에 딱 맞춰서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또 여기 있는 돋보기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줄이고 하셔야 되죠. 한 번에 간단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툴 팔레트에서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서 보여주게 되죠. 자, 확대를 마음대로 하셨다가 손바닥만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딱 맞춰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저장이죠. 자, 상단 파일 누르시면 세이브라고 있죠. 자, 세이브를 이용을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파일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오픈으로 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뉴 파일로 새로운 파일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이브 유얼 컴퓨터라고 있고 세이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있습니다.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업한 내용을 클라우드에다 저장할 건지 컴퓨터에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거죠. 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어도비 클라우드로 저장이 되고 내 컴퓨터에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유얼 컴퓨터 하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에는 저장이 되지 않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저는 Save on your computer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이름 지정하는 게 나오고요. 파일 형식이 나오게 되죠. 지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라고 확장자가 붙게 됩니다. 자, 이 .ai라고 붙는 것은 일러스트레이터 확장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AI라는 확장자가 붙은 파일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만 열어볼 수 있겠죠. 일러스트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은 이 AI 파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는 JPG로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AI는 나중에 수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용 파일로 꼭 반드시 저장을 하시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JPG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서 익스포트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익스포트 as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JPG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미지 저장 방식이 물체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방식으로는 저장이 안 되고요. 익스포트에서만 저장이 됩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장 방식은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일러스트레이터만의 저장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작업 환경 설정과 기본 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툴인 도형 툴과 선택 툴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고 물체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기본 툴은 도형 툴이 됩니다.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서 사각형 모양을 클릭하고 기다리시면 하단으로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오게 되죠. 렉탱글 툴, 라운디드 렉탱글 툴, 엘립스 툴, 폴리곤 툴, 스타 툴 이렇게 기본적인 도형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렉탱글 툴은 사각형 툴이죠. 자, 이 사각형 도형 툴로 물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하고 커서를 화면에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십자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사각형 모양이 그려지죠. 자, 코너와 변에 포인트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파란색 선으로 도형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그려볼까요? 라운디드 렉탱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은 코너가 라운드 되어 있는 사각형을 말하죠. 자,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너가 라운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새로 도형을 그리게 되면 먼저 번 그려졌던 도형은 파란색 선이 없어지고 까만색 선으로 바뀌게 되죠. 먼저 번에 그린 도형은 테두리가 까만색 선으로 그려져 있고 지금 그린 도형은 테두리가 파란색 선이죠. 지금 그린 도형이 파란색 선으로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도형이 선택됐다는 뜻이고요. 먼저 번에 그린 도형은 원래 도형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선은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자, 선택은 툴 팔레트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셀렉션 툴로 내가 원하는 물체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물체가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선택된 물체는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축소를 하거나 컬러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변형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들이 그려져 있고 물체들이 그려져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물체에 뭔가 변형을 가해야 한다면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되는 거죠. 항상 선택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체를 선택할 때 쓰는 툴이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한국어 버전에서는 선택 툴이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잡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자,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도형을 움직일 때는 또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기본 도형 툴 선택하고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엘립스 툴이라고 있죠. 자, 이 엘립스 툴은 원형 툴이 되겠습니다. 자, 원형으로 된 도형이죠. 가로로 긴 타원, 세로로 긴 타원, 정원 모양을 적당하게 그려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폴리곤 툴이죠. 자, 이건 다각형 툴이에요. 현재 육각형이 나와 있죠. 이 도형을 변형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누르시면 이번에는 스타 툴이 나오죠. 별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을 만들었네요. 자, 이 별에 있는 꼭지점 수도 변형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도형을 그릴 때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단축키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지우도록 할게요. 해당 물체를 클릭을 하신 다음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지울 때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그럴 때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을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점선으로 된 사각형 구역이 나오죠. 도형을 이렇게 완전히 선택할 필요 없고요. 이 선택 구역 안에 걸치기만 해도 됩니다. 아주 조금의 구역이라도 이렇게 걸치게 되면 무조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됐다는 표시가 전체 도형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딜리트 키로 지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사각형 도형 선택하고요. 자,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내가 그리는 대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때 키보드에서 쉬프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전부 마찬가지예요. 라운디드 렉탱글 마찬가지로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면 정 라운디드 렉탱글. 그 다음 엘립스 툴은 정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각형은 정다각형, 정별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정도형을 그릴 때는 쉬프트를 눌러줘요. 자, 그 다음은 클릭 드래그해서 그릴 때 기준점이 어디가 되죠? 좌측 상단점이 기준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찍어서 이 부분은 고정이 되고 내가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하는 쪽으로 도형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좌측 상단점은 지금 계속 고정이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계속 지금 고정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도형을 그릴 때 정확한 위치에 그려야 할 경우에는 좌측 상단점이 기준이 되면 그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형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정확하게 중간에 그려야 되는데, 자, 정확하게 중간에 그리기 위해서 중앙의 위치를 잡고 그리시면 편하겠지만 좌측 상단점이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립니까? 자, 코너점을 생각을 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죠. 자, 여러분이 도형을 그릴 때 정확한 위치에 그려야 되면 이렇게 그리면 제대로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원 안에 정확하게 원을 또 넣고 싶어요. 자, 그런데 코너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넣기가 어렵죠. 그렇죠? 중앙이 기준이 되면 좀 더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원을 그려야 됩니다. 그럴 때는 Alt 키를 눌러주세요. 자, 키보드에서 Alt를 누릅니다. 그러면 커서 모양이 지금 바뀌죠. 십자 표시 각 코너 부분에 꺽쇠가 나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도형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자, 적당히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는 거죠. 앞서 배운 Shift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자, 지금 Alt키를 떼면 안 되겠죠? Alt키를 떼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다가 Shift도 같이 눌러주는 겁니다.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중심으로부터 커지는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원툴로 도넛 같은 걸 그릴 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Shift를 누르고 일단 정원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Alt키를 누르면 십자 표시 주위에 이번에는 라운드 표시가 나오죠? 클릭 드래그를 하세요. 그 다음 Shift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중앙으로부터 커지는 정원을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도넛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Shift 키의 다른 기능인데요. 우리가 Shift 키를 이용을 할 때 정도형을 그릴 때 이용을 했었죠. 그 다음 Shift 키의 또 다른 기능은 물체를 이동을 시킬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시키면 직선, 수평, 수직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체를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게 되죠. 자, 이때 Shift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동을 시키면 직선, 수직, 그 다음 45도로 이동시킬 수 있죠. 자, 위쪽이나 좌측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수직, 수평 45도로 이동시킬 때 Shift 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Shift 기능은 다중 선택을 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물체를 동시에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 점선 박스 안에 걸치는 물체는 선택이 됐었죠. 그런데 이 물체와 이 물체, 그 다음 이 물체를 선택하고 싶어요. 이 경우 선택 도구로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점선 박스에 걸치는 것만 선택되기 때문에 안쪽만 선택을 할 수 없고 걸치는 바깥쪽까지 선택이 되죠. 이럴 때 내가 선택한 물체만 선택할 때 Shift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 물체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안쪽의 물체를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 안쪽에 있는 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떼시고요. 물체를 자꾸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안쪽에 있는 물체만 이동이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박스에 걸치게 되면 전체가 이동이 되겠죠. 하지만 Shift를 이용하면 원하는 물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점선 박스로 선택하는 것과 Shift로 선택하는 것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형 툴과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기본 툴인 도형 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알기 쉬운 일러스트레이터 2025 기초부터 실무 활용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일러스트레이터 2025를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고 우측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링크를 통해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일러스트레이터 2025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